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0일 일요일 송영선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4.19 65주년 기념일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자유통일당 당대표인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광화문에 약 15,000명 정도 추산, 경찰 추산 15,000명의 군정이 모인 앞에서 자유통일당 및 대국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 본부에 4.19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라는 가칭 그 연단에 올라서 전 목사는 내가 출마하겠다. 이번 대선 이유는 공수처 중앙선관위 헌재, 여의도 국회 해체, 공수처 해체, 중앙선관위 해체, 헌재 척결, 국회 해체할 수 있는 사람은 나쁘이다. 그래서 대통령 출마하려고 한다. 이게 공식적인 변입니다. 그러면 전 목사는 왜 대통령을 출마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힘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이 국힘에 대한 배신감은 상당히 뿌리 깊습니다. 전 목사는 3.1절 행사를 광화문에서 집회한 게 수년 전에 했습니다. 아주 크게 성공을 이루고 그 후에 2018년부터 문재인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차명진 전 의원,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저 송영선 3인조가 돼서 그 영천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혹한의 겨울에 슬리핑백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밤을 새우고 아스팔트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정에 대해서, 적폐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싸웠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조국을 끌어내렸습니다. 조국 장관을.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전 목사가 이렇게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타도를 부르짖을 때도 국힘은 정광훈 목사와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황교안 전 당대표 시절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는 정광훈 캠프에, 정광훈 집회 장소에 가면은 공천을 안 주겠다. 당과 결연하겠다. 그 얘기를 하자 국힘 의원들은 꼬리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두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싸운 사람이, 우리는 그 당시 현역도 아니었지만 문의 적폐에 대해서 싸운 김문수, 차명진, 송영선입니다. 우리는 당에서 공천도 못 받거나 당에서 쫓겨나거나 제명당하거나 그런 상황으로 치닫았습니다. 문재인의 적폐를 그렇게 앞장서서 적폐에 대해 싸웠지만 당에서는 고마운 것은 커녕 실제로 황교안 당대표가 거기 와서 텐트를 치고 단식투쟁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의 입장은 정광훈과는 거리를 두라. 그때도 배신감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기독당인가 뭘 만들어서 또 후보를 내고 이랬었죠. 이번에도 사실 윤석열 탄핵 기각에 가장 앞장선 구심체는 광화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 탄핵 기각 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됐습니다. 그 구심점이 사실은 광화문이고 또 조금 있다가 생긴 것이 여의도의 세이브 코리아 본부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신감을 어마어마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 정도로 결국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이 됐지만 이 집회, 대통령 탄핵 기각 집회를 끌어온 구심점 역할을 한 정광훈 목사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일합시다. 이번 대선에 함께 뜁시다. 힘을 합쳐주세요 라는 말은커녕 국힘 지도부의 입장은 가까이 가지마. 광화문에는 우리는 공식적인 입장이 거기 나타나지도 않아. 한남동 앞에서 또 정광훈 목사 캠프들이 나서서 대통령을 체포 못하게 구속 못하게 할 때도 권성동 근영세는 지도부의 입장은 그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거다. 끊임없이 거리두기 내지는 선긋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정광훈 목사의 눈으로 볼 때에 국힘 후보 8명 중에 어느 누구도 앞장서서 함께 합시다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안타깝죠.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자체 172석인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면 192표로 전부 둔갑을 합니다. 왜? 나머지 야당까지 합쳐서 야5당, 이제는 뭐 야당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지만 야5당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민주당이 진보당 같은 데까지도 그들의 몫을 인정해 줬습니다. 3석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에 자기들이 투표를 국회 내에서 가결시켜야 될 때, 안건이 있을 때, 대통령 탄핵시킬 때, 그 많은 국무위원들 탄핵시킬 때 다 그들의 표를 이용한 겁니다. 일심동체가 돼가 움직입니다. 근데 국힘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국힘에 대한 배신감이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이 배신감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얼마만큼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는 전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맛을 보여주겠다. 우리 존재를 보여주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후보는 절대 당선시키지 않겠다. 정말 진심이 이재명을 당선시키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힘 너들이 하는 꼴을 보면은 더 이상 너희들이 딸랑딸랑이 돼가지고 심부름이나 해주고 집회나 만들어주는 정광훈은 안 되겠다. 내가 앞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다 같이 탄핵 기각 운동을 해놔놓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를 잘라내느냐. 배신감이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적은 이유겠지만 또한 다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대선 출마한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내란 선동이라든가 내란 선전 선동이라든가 소요라든가 특수건조물 침입이라든가 10가지 정도로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다. 10가지 제목으로. 이걸 대선 출마하면은 일단 직접적인 이 고발의 화살은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그 전 목사는, 저는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 교회를 수년간 다닌 사람입니다. 이분을 아주 측근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권력욕도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진짜로 그때도 조국 끌어내리기 운동을 할 때도 자기 자신이 대통령을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대통령 하지 땅에서 대통령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권력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질적인 권력욕 때문에 그 강한 권력욕이 기회를 찾다가 이번 기회에 지금이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생각하고 본인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이유는 정말 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종중 대한민국이 되는데 도저히 이때까지 내가 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 싸워왔는데, 그래서 문재인에게 한가하면서 싸워왔는데 좌빨들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라는 철저한 애국심 내지 정의감에서 대선 출마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가, 네 가지 이유 중에 어느 하나거나 네 가지 이유가 다 컨비네이션이 돼서 출마 선언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가지 이유 중에 어느 이유가 가장 큰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 네 가지 이유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힘으로서는 정광훈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엄청난 부담으로 올지, 저는 찻잔 속의 태풍보다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없지만 전 목사는 윤어게인을 자기가 안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통일당에 윤 대통령을 모시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국힘에 대해서 하는 반발이죠. 대통령 탄핵 인용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도리어 더 나아가서는 국힘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 탄핵 선고가 나기도 전에 권성동은 2번이나 대통령에게 헌재는 단심이니까 선고가 나면 바로 승복해야 된다는 걸 강요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힘 출마자 8명 중에 3명은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국힘에서 탈당하라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철수, 유정복, 한동훈. 이런 당이 어딨냐 이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당으로 모시고 오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광훈 목사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 결과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네가 아느냐? 절대 아니라는 걸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윤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신당 창당을 하려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이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마라. 국힘에 방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해서 안 된다. 지금은 국힘이 하나가 돼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 전 목사가 윤 대통령과의 어떤 사담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유통일당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생각과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윤어게인이라는 윤심을 이용해서 창당을 하겠다는 건 또한 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꺼지지 않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축소됐지만 꺼지지 않는 윤어게인 불꽃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지금 받아가지고 국힘에서 대선 출마한 사람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윤어게인이라는 그 정신을 온전히 받아서 선거에서 그 몫을 차지하면은 정광훈 목사의 대선 출마라는 것은 정말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 목사가 가진 이 집회에 대한 능력, 그리고 그에 대한 조건 없이 무조건 따르는 팔로우 숫자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힘에게 남은 숙제는 아까 내가 4가지 이유로 전 목사가 출마하겠다라고 보고 있다. 출마한다고 선언했다고 보고 있지만, 그게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국힘에게 민주당과 같이 하라고 지금 푸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보당에 3석을 주고 껴안는 것처럼 국힘은 자유통일당에게 3석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자리를 약속을 하면서 우리를 안았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전 목사의 계산 속에 들어가 있다면 국힘은 전 목사 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정화원 목사가 따로 출마한다는 것은 우파의 표가 갈라지지 통합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파 표가 통합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힘 지도부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자유통일당을 제대로 받아들일 통합할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국힘 후보 모두에게 상대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보수가 더욱 대선 국면 앞에서 분열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목사가 말한 것처럼 전 목사가 정말 이재명을 당선시키고 국힘을 당선시키지 않는 패배시키는 그런 역할을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결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공은 국힘에게 던져졌습니다. 자유보수 대연합, 이것이 반 이재명과 동일선상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송영순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